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지금 백합의 6개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백합을 보면은 첫인상 때하고 그렇게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톡을 알 수 없는 스타일이다. 좋고 싫고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티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상처를 선택을 해서 혹은 선택을 받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게 맞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관계거든요. 이 좋은 점도 있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심심할 수도 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재미라는 거는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재미가 상대방을 무조건 개그를 쳐서 웃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센스라든지 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둘 다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선택을 해서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재미가 없지만 둘은 그래도 진도가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는 있었죠. 자, 이번에 여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 상철하고 백합은 볼 것도 없었어요. 이미 둘은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그 누구도 끼어들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경수도 정리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백합은 우리가 예상을 한 것처럼 상철을 선택을 했고 그때 백합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텐션이 잘 맞는다. 편안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방향성은 이제 22기 상철님으로 정해졌는데 상철님하고 같이냐 혼자냐 이게 오늘 정해질 것 같다고. 제가 저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상철님하고 같이냐 아니면 혼자냐 이 얘기는 아직까지 상철에 대해서 확신을 못 얻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합이 했었던 얘기는 꽂혔다, 편안하다, 잘 맞는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땐 애매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본인이 꽂힌 상태였고 본인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은 꽂히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았었고 그런데 혼자냐 상철님하고 같이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아직도 상철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알아가는 단계이고 물론 계속 알아가는 단계지만은 최종 선택을 해서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 슬쩍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백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철은 지금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는데 백합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티를 단 한 번이라도 상철한테 냈다면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알렸다면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진 않았을 텐데 누가 봐도 직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은 여전히 드는 생각이 알 수 없는 스타일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상철하고 데이트하는 걸 보면은 경수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든지 그냥 속이 답답해서 미치는 스타일이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경수가 술 마실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어요. 마시면 마신다. 안 마시면 안 마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런 답답함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아이들 언어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 치료가 될까? 물론 아이들한테 대할 때는 다르겠지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자, 바닷가에서 서로 막 사진도 찍어주고 분위기는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 질문 자체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부정적인 질문들로 준비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부정적인 질문이 많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라는 거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손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벽을 친 상태고 더 이상 둘의 관계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내가 손절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회만 보는 거고 타이밍만 보는 거고 이제 말꼬투리 잡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은 이제 그거를 핑계로 해서 헤어지겠다라는 거죠. 대개는 저렇게 조용한 스타일이 그래요.
아예 좋다 싫다가 티가 나면은 그나마 남자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전혀 티가 안 나는 스타일들은 나 혼자 그냥 빠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결국은 정리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당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자, 거기서 백합이 궁금한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본인도 상철한테 궁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안 물어보죠. 뒤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는데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철도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 지금 궁금함보다는 편안한 게 더 크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둘 다 느끼고 있는 걸 겁니다. 자, 백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너무 안 맞아. 극과 극이야.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상대방한테 너무 싫은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상철의 대답은 교과서 같아요. 맞춰봐야죠 일단.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고 저런 성향을 모를 리가 없어요.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화한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당연히 저런 스타일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안 들어도 답이 들려요. 자기는 잘 맞춰주는 편이고 잘 고치려는 편이다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고 이런 부분을 빼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잘할 그런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고치려고 한다, 잘 맞춰주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백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그냥 이해하는 편이다. 대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저런 질문들이 진짜 궁금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날의 대화 내용들 모두가 부정적이었다. 그거는 본인이 준비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 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혼절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데이트 장소에 가서도 백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돌싱이라는 이유로 상철이 백합의 아빠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상철은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뿐이라면은 내가 살갑게 대하고 자주 찾아뵙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점수도 따야 될 거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백합이 뭔가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웃고만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아빠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혹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 뭐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상철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답답하죠.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백합은 항상 저런 모습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내가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스타일은.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결혼은 빨리 하고 싶냐고 아니면 천천히 하고 싶냐고. 상철이 대답을 하거든요. 잘 맞으면은 빨리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얼마나 깊은 관계냐가 중요하다고. 상철도 다시 물어봐요. 백합님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백합이 자기는 상대한테 빠져드는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꽂혔느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합이 얘기할 때 보면은 좀 웅얼웅얼 되는 게 있어요. 말끝을 흐트리거든요. 웅얼웅얼거리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아니, 언어 치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잖아요. 상철은 잘 알아듣는지 알고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건지 저 같았으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말끝을 흐려요. 약간 대화할 때 습관인 것 같은데 그런 습관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대화하는 습관을 조금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명쾌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답답해 보이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들은 사람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상철은 꿈꾸는 이상형이 있냐고. 그러니까 백합은 서로 주는 사랑을 하면 어떨까? 배우자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서로 주는 사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핏 맞는 대답 같은데 질문에서 좀 벗어난 대답이라고 느껴졌어요. 정확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를 좋아하느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어떤 꿈꾸고 있는 이상형이 있느냐, 남편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는 겁니다. 저건. 왜냐? 상철이 맞춰줄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주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 나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철이 그런 백합을 보면서 실룩 웃습니다. 그렇게 웃는다라는 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미치도록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상철이 저렇게 얌전하게 있지만 지금 속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뭘 해도 이쁘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백합이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상철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다고. 여기서 빨리 나가서 밖에서도 만나고 싶다. 만나서 알아보고 싶다. 그 얘기는 최종 선택은 어쨌든 너를 할 거고 밖에 나가서도 너를 알아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백합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을 안 해요. 또 웃습니다. 상철은 저게 내가 좋아서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상황을 피하기 위한,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웃음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악의적인 웃음이라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대답을 피하고 싶을 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특정한 행동. 백합은 웃는 겁니다. 남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좋아서 웃는구나. 이게 좋아서 웃는구나. 그리고 상철이 또 물어보죠. 내일 최종 선택인데 최종 선택이 연애의 시작이냐 썸의 시작이냐. 저런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거는 답이 없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최종 선택을 하느냐, 둘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치고 커플이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백합은 나는 썸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상철은 전에는 나는 후자의 느낌, 사귀는 거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걸 말로 안 했을 뿐이지 좋아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저 얘기를 했다. 그거는 이미 내 마음속은 상대방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이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제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은 상대방을 알아갈 때 시간을 가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실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묻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철이 속도를 잘 맞춰보겠다. 빠른 쪽을 따라오다 보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속도를 늦추겠다. 느린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본인이 빠른 게 싫다고 하니까 늦춰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늦춰주겠다. 천천히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백합의 표정이 안 좋아져요. 본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나는 느린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말을 안 해요, 항상. 벌써 세 번째입니다. 뭐 얘기를 하면은 대꾸를 해야죠. 자,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데이트 어땠냐고. 백합이 편안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다. 속도. 본인은 굉장히 느린 편이지만은 하나에 빠지면은 끝까지 간다.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자신을 아니까 자기는 시작을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연인이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 자, 6개월에 대한 발언이 저기서 나옵니다. 상철한테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나는 사귀려면은 6개월은 걸려. 최대 6개월까지 걸려봤어. 이 얘기가 아니고 제작진한테 한 얘기예요. 자, 저 6개월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적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어떻게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지금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뭔가 집약되고 농축되고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사람만 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간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바다 행성, 시간이 몇 배나 빠르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의 하루는 밖에서의 한 달과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흘 보내면은 밖에서 4달 만난 거랑 똑같아요. 자, 밖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알았다. 뭐 회사 동료로 만난 건지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소개팅을 해서 만난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냥 남녀 사이로 연애를 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제외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밖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6개월이 걸렸다. 썸을 6개월을 탔다. 몇 살 때 만나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중요하겠죠. 밖에서는 사실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호감의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그러다 보면은 6개월 동안 썸만 타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번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였고 대화도 상당히 많이 했고 서로 많이 알아갔어요. 그리고 상철은 그 마음의 크기가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고, 그리고 아무리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진짜 내가 꽂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내 거로 만들고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이 미치도록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6개월을 봐야 된다? 물론 최대 6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4달이 될 수도 있고 5달이 될 수도 있고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백합이 저기서 6개월 얘기를 꺼낸 거는 이미 신호를 보낸 겁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뭐 부정적인 신호라기보다도 그냥 거절 의사를 밝힌 거예요. 제작진한테 나 상철 선택 안 할 거야.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투리를 하나 잡았거든요. 좀 급하게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네. 성급하게 다가오려고 하네. 나는 아직 1밖에 안 됐는데 마음의 크기가 이 사람은 벌써 6, 7까지 갔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핑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상철이 절대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속도다. 이 솔로나라, 낯솔 사계 빈박 안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속도예요. 그리고 저 상태로 나가서 뭐 썸을 타고 더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백합은 더 알아볼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예고편을 보면은 백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의 차이와 밖에서의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현실적인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뭔가 마음이 있는 척, 호감이 있는 척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둘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커플이 되든지 아니면 쫑이 나든지.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커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과연 이번 대화에서 처음으로 했을까요? 그렇다고 상철이 뭔가 손절을 할 만한 중대한 실수를 했느냐, 4차원스러운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사기의 민박 안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갑자기, 왜냐 상철은 똑같아요. 이전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담스러움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제 정리할 타이밍이라는 거를 백합이 인지를 한 거고 이제 손절을 치기 위한 건데, 상철한테 미리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작진을 통해서 암시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상철을 정리할 예정이다. 상철은 모르고 있지만 아마 상철이 좀 그런 부분에 밝은 사람이라면, 연애 감각이 발달했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을 캐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철은 지금 콩깍지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대놓고 너 싫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철은 눈치를 못 챌 겁니다. 자, 6개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누구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몇 개월 이상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사귄 적도 있겠지만은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둘의 성향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백합이 자기는 꽂히면은 그냥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철한테 꽂혔다고 했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저런 부분이 있었다. 저 부분이 있었다면은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썸을 타는 관계에서 6개월 이상 간다. 혹은 6개월 정도까지 간다. 버텨낼 남자가 없어요. 누가 6개월 동안이나 썸만 타고 앉아있겠냐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간만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백합이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최종 선택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최종 선택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합은 상철의 저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게다가 상철이 급발진한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부담스러워한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요즘 국화 얘기가 많은데 국화 같은 스타일도 그렇고 백합 같은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지만은 과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더 어려운 스타일이냐? 저는 백합이 더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을 알 수가 없다. 국화는 여기저기 어장을 치고 있지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제대로 눈만 뜬다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백합 같은 스타일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백합 같은 스타일은 남자가 덜 좋아해야 그 상황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경계선 이상으로 내가 더 빠져든다. 그러면은 여자 쪽에서 이제 자석처럼 동일 극성인 것처럼 밀어내죠. 성향 자체가 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말끝을 너무 흐리고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대답할 때 보면은 그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썸을 탈 때도 저러는 상황인데 이제 편해지면은, 더 편해지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안 봐도 훤합니다. 어쨌든 백합의 저 6개월 발언은 상처를 손절하기 위한 그런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